기린만입니다. 여기는 분당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좋은데요. 이렇게 천 떠오르고 오리들도 저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됐죠.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6,000호 정도의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분당에서는 3개 구역 1948호가 선정이 됐습니다. 양지마을 시범단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샛별마을을 좀 생소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샛별마을 한번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성아파트를 비롯해서 2843호의 샛별마을 아파트들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오리 보이시나요? 오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고요. 물소리 들리시죠? 분당에서 이렇게 오리도 보고 물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샛별마을 라이프 아파트고요. 삼성물산 레미안에서 축하 플랜카드가 붙어 있네요. 선도지구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선도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건설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앞에 GS건설 자이 플랜카드도 보이고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더샵 플랜카드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샛별마을은 4개 아파트 통합입니다. 4개 아파트, 우방아파트, 라이프, 3부, 동성아파트 4개 아파트가 뭉쳐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요즘 건설사들과 다르게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건설사들이 메인 건설사들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붙어 있네요. 샛별마을 현대빌라 통합 재건축. 현대빌라도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DL도 있네요. DLENC도 샛별마을 통합이 붙었는데 왜 샛별마을이 당첨이 됐을까 좀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이나 시범단지 우선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샛별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역세권도 아니고요. 중앙공원의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왜 샛별마을이 됐을까? 물론 주민들이 단합을 잘해서 동의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용적률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용적률이 140%대입니다. 140%. 동성마을 같은 경우는 144%인데 4개 단지가 용적률이 140%라는 건 사업성이 굉장히 좋겠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 점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에도 샛별마을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분당에서 가장 낮은 아파트 144% 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잘 나올 것이다 지목을 했는데 역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샛별마을 동성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성 아파트 가격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단지 안에도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네요. 포스코도 있고 DL도 있고 아이파크도 있고 온통 축하 메시지 선정 축하 메시지가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조합원들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상처럼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2027년 착공이 될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조만간에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지금 분위기에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 조합원들은 동성아파트 3부 아파트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없이 공사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합에서는 2억, 3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5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샛별마을 동성 아파트 한번 살펴보게 되면 1992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9개동 582세대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144%. 용적률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좋은 아파트고요. 분당에서 용적률 최고 맛집입니다. 31평 기준으로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죠. 2024년 12월 13층이 최고가 13억 원 거래가 됐습니다. 13억 원이 최고가고요. 호가는 더 높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15억 원에 호가를 내놓는 물건들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거래가 되진 않겠죠. 15억 원이면 13억, 최고가가 13억이었는데 갑자기 15억에 거래가 되겠습니까?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에 그 무한공항 사고까지
덮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호가를 따라서 거래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에 최고가 13억이 나왔고요. 8월에 11억 4,900만 원. 야, 이게 그러니까 4개월 만에 11억 4,900에서 13억으로 1억 5천만 원이 선도지구 지정 이후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2023년 2월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이 되던 시절 10층이 9억 5천만 원이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3억 원이 올랐네요. 거의 한 2년 만에 3억 원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2022년 4월에는 12억 8천만 원 거래가 됐고요. 2019년에는 8억 5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선도지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샛별마을을 임장해 봤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우방 아파트도 보이고요, 3부 아파트도 보이는데 샛별마을은 우방, 라이프, 3부 동성 아파트 4개 단지입니다. 여기에 현대 빌라까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지 정부 계획처럼 2027년에 재건축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2, 3억에 될지 5억이 넘을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조합원들은 용적률이 140%로 낮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격은 신고가가 나왔죠. 선도지구 지정 이후로 샛별마을 동성 31평이 13억 원 최고가가 나왔고요. 선도지구 지정되기 전 8월이 11억 4,900만 원 거래가 됐으니까 선도지구 지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매수자들은 발을 빼서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인데 집주인들은 여전히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15억 원까지 호가를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 절벽 현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